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0년 3, 4월 호에 실린 마케터의 실험, 가장 큰 제약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거창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내용을 봐도 중소기업에서는 특히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론 또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과 기술은 누가 어떻게 공부하고 활용하는가가 실용성을 결정하지 그 지식이나 기술 자체가 실용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제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분석해봄으로써 과연 작은 기업에서 또는 전통적인 제조기업에서 활용하거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리뷰할 글은 마케터의 실험, 가장 큰 제약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은 현재 부동산 중개 어플 직방에서 마케팅팀 콘텐츠 파트 리드로 계신 류성락 님이십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흔히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먹힐지 실험해보는 것을 칭하는 A/B 테스트가 과연 콘텐츠 기획에서도 유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류성락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콘텐츠 수와 조회수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월별 업로드 영상 개수를 조절해가며 시청자 수 추이를 살펴보기도 하고 썸네일과 노출 클릭률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버전의 썸네일을 시장에서 테스트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에서 주목한 부분은 이렇게 A/B 테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또는 A/B 테스트가 콘텐츠 기획에서도 먹히는지 아닌지 하는 것보다는 A/B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라도 제조업종에서는 A/B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보통 기획 단계에서 특정 인물의 감이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토론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아주 느리고 힘겹게 실행한 겁니다. 이 결과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는 아이템 또는 고객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A/B 테스트를 하기가 힘든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종의 사정은 저도 잘 압니다. 제조업종의 경우 어떤 아이템을 양산하려면 설비 투자나 원재료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것저것 실험해 본답시고 고액의 설비를 갖추거나 생산 공정을 바꾸는 등의 비용을 치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이든 아니든 제품을 테스트해볼 기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의 제품이 어디서도 노출이 되어야 테스트를 하든 말든 할 텐데 중소기업에서는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A/B 테스트라는 것이 디지털 기반의 IT 미디어 업종의 전유물처럼 다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제조기업에서 이런 A/B 테스트가 더욱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을 기획해서 설비와 생산 공정을 다 갖추고 예상 수요량에 따라 원재료까지 매입을 해놓았는데 막상 시장에서 안 먹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소기업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며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기업들도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사실 대기업의 경우 제조기업이라도 상당히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종조사를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까지 아무런 테스트 없이 제품을 기획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나온 스마트폰들의 반응을 살피거나 컨셉카를 먼저 선보인 후 반응을 살피는 등 엄청난 조사와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특정 인물의 의견, 특히 고위직급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거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현재에는 또는 미래에는 전혀 맞지 않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지 뭐라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처럼 결국엔 실패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악인 것입니다. 조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글에 의하면 직방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먼저 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중 가장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다듬어 가설로 채택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비교군과 대조군을 만들어 테스트하고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훌륭한 성과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설 수립과 검증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성공의 공식을 발견하는 것이 직방 마케팅팀의 마케팅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누구도 결론을 단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판단되면 동등하게 실험되어 오르고 실패를 미리 예언해 사기를 꺾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테스트와 그로 인해 도출된 숫자가 이병 처리요 정주행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A/B 테스트 방법론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와 숫자만 받아들일 뿐 누가 빗나간 가설을 제시했는지 또 누가 채택된 가설을 제시했는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직방에서는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실패 또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케팅이나 제품 기획의 역량은 경험이 많다고 해서 또는 그 제품의 전문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에 가보면 직급이 낮은 직원의 의견은 거의 무시됩니다. 그나마도 발언 기회가 있는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상위 직급의 관리자 또는 대표가 의사결정권을 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회사가 성장하고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보단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관리자 직급이 되면 실무에서 멀어집니다. 현장에 나가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분들이 왜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부딪히며 의사소통하는 실무자들이 조사한 데이터를 자신의 감과 직관으로 뭉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관리자 또는 사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를 사내에 표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고 누구나 발언하고 또 누구도 실패를 단언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며 나아가 실패를 장려하고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의 사고를 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실무자가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직의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다룰 줄 모르고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찾거나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저 또 다른 부적합한 조직 문화가 탄생할 뿐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며 사내 제조 부문이나 R&D 팀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마케팅이나 기획팀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를 개발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른 부서의 협조와 같은 사내 자원의 동원이 영업사원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A/B 테스트를 통해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상품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A/B 테스트를 하는 방법들에 대한 글들도 심심찮게 보이곤 하는데요. A/B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중소기업에서도 또 제조기업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